공주냉동과학 이론 교과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까지 냉동기초연력학, 냉동의 기초 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냉매, 그리고 냉동 사이클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냉동기 구성 장치 중에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중에 제일 첫 번째인 압축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압축기, 저온 조합의 냉매가스를 증발기를 통해서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흡입을 하죠. 압축기가 흡입을 해서 고온 고압의 냉매가스로 압축을 함으로써 응축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압축기가 되겠는데요. 이 압축기는 우리가 압축 방식에 따라서 혹은 밀폐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압축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어떤 가스를 압축을 한다라는 것은 부피가 줄어들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밀도도 증가하고요. 이렇게 압축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용적형 압축기, 최적형 압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복동식이 있겠죠. 왕복동식에 세워져 있으면 입형, 눕혀져 있으면 횡형, 그리고 왕복동식 압축기가 여러 대가 같이, 똑같은 기둥이 여러 대가 같이 있어서 병렬로 흡입 압축을 하면 고속 다기통, 자동차도 4기통짜리가 있고 6기통짜리가 있고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죠. 회전식, 로터리식, 그리고 나사식 혹은 스크류식, 그리고 스크롤식 그림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 외에 비용적식 압축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터보 압축기입니다. 고속 회전하는 임펠러에 의해 얻어진 속도 에너지, 이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압축을 하는 그런 압축. 자, 이렇게 우리가 압축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압축기를 나눴는데요. 밀폐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압축기를 나누게 됩니다. 밀폐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압축기를 나누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개방형이냐, 반밀폐형이냐, 밀폐형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동력을 전달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압축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모터에 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터와 압축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개방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모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 모터를 동력을 전달을 받아서 압축기가 있다고 한다면, 압축기의 축과 모터의 축이 연결이 되려면 이 부분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커플링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죠. 커플링으로 동력을 전달해 주죠. 이것을 우리가 직결 구동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모터가 있고, 그리고 압축기가 이렇게 직렬이 아니고 병렬로 있다고 한다면, 자, 이 축과 이 축을 서로 동력을 전달해 주려면 동그랗게 생긴 풀리가 있어야 되고, 풀리에다가 이렇게 벨트를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벨트 구동식이 있습니다. 즉, 개방형은 압축기와 모터가 한 하우징 내에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동력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커플링을 쓰는 직결 구동식이나 벨트를 쓰는, 풀리를 통해서 벨트를 쓰는 벨트 구동식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반밀폐형입니다. 반밀폐형은 한 하우징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트로 조립이 되어 있어요. 모터와 압축기가 한 하우징 내에 조립되어 있지만 분해 조립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압축기에 고압축과 저압축에 서비스 밸브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밀폐형은 압축기와 모터가 하나의 하우징 내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하나의 하우징 내에 있으면 윗부분에 모터가 있습니다. 윗부분에 모터가 있고요.
이 모터가 돌아가면서 아래쪽이 압축기가 있죠. 그래서 모터가 돌아가면 이 돌아가는 동력이 압축기로 전달이 되고, 이 압축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오일이 필요하죠. 오일. 그러니까 일부 이 하우징 내에 오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이 되고 토출이 되죠. 뭐가요? 냉매가스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냉매가 들어오고, 자, 그리고 냉매가스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 안은, 이 내부는 오일이 있고 냉매가스가 있고 그리고 모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터와 냉매가스와 오일이 한 공간에 있는 거죠. 밀폐형의 특징이라고 보겠죠. 밀폐형과 반밀폐형. 이렇게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냉매 같은 경우에는 냉매가스가 모터와 접촉을 하면 모터의 절연을 파괴하게 됩니다. 모터의 성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전기적인 특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냉매가 절연 성능이 우수해야 되는 거죠. 자, 또 오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오일이 압축기를 잘 회전시키기 위해서 윤활유로 필요한 거지만, 오일이 압축기 안으로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면, 피스톤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게 되면 오일이 토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호적인 작용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냉매와 오일과 모터. 자, 그 중에 암모니아를 예를 든다면, 암모니아는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당히 열을 잘 전달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도리어 전기, 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취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모터와 서로 접촉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접촉하면 절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케이싱 안에 같이 압축기와 모터가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반밀폐형이나 개방형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프레온은 절연 내력이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밀폐형이나 반밀폐형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방형이죠. 개방형은 여기 풀리가 있죠. 풀리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벨트 구동형이 되겠죠. 벨트. 모터에 풀리가 있으면 벨트 구동형으로. 반밀폐형이죠. 반밀폐형은 왼쪽에 보면 모터 비슷하게 생겼죠. 자, 오른쪽에 복잡한 모양의 볼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우징 자체를 분해를 할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이 지금 서비스 밸브로 보이고 있죠. 밀폐형은 하우징 자체를 용접을 해버렸습니다. 용접을 해버렸죠. 왕복동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피스톤과 실린더에 의해서 흡입, 토출이 되는 그런 압축기를 우리가 왕복동식 압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복동식 압축기 세워져 있으면 입형, 그리고 눕혀져 있으면 횡형. 자, 암모니아용이 있고 프레온용이 있죠. 암모니아용의 특징은 순행식을 써서 우리가 실린더에 워터 재킷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실린더를 식혀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암모니아는 냉매에서 말씀드렸듯이 CV분의 CP값, 즉 비열비 값이라고 하죠. K. 정적 비열분의 정압 비열은 항상 1보다 크다. 즉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값이 1보다 큰데, 이 비열비라는 값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냉매에 비해서 좀 큰 편입니다. 이 비열비가 크면 나타나는 특징이 토축가스의 온도가 높다라는 거죠. 토축가스 온도가 높으면 오일이 탄화되거나 토축가스 온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최적 효율이라든지 압축기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토축가스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실린더에
실린더에 워터 재킷, 물이 지나가는 통로들을 만들어서 그 통로에 물을 순행식으로 공급을 해줌으로써 토축가스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암모니아의 비열비가 높기 때문에, 토축가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워터 재킷을 설치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겠고요. 프레온 냉매는 우리가 오일이 포밍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하우징 내에 오일이 담겨져 있는데, 이 오일이 냉동기를 바로 압축기가 기동 전에 저압이 없어지면서 압축기 안에 있는 냉매가스가 오일에 용해가 돼버려요. 오일이 용해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압축기를 돌리면 용해된 냉매가스가 튀어져 나오면서 뽀글뽀글 하겠죠. 그게 이제 오일 포밍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 포밍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을 미리 다 날아가게 히터를 설치를 하죠. 오일 프리 히터, 오일 프리 히터라고 얘기를 하죠. 오일 프리 히터를 설치를 해서 오일 포밍을 방지하기도 하는데, 오일 포밍 방지하기 위해서 또 피스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냉매가스를 흡입을 하는 부분에 상부에서 흡입을 하게 되는 거죠. 상부에서 흡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흡입 밸브가 상부에 있으면 우리가 플러그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횡형 압축기, 주로 암모니아형, 복동식, 안전두가 없는 이런 횡형 압축기는 암모니아형으로 많이 쓴다. 고속 다기통 압축기. 자, 회전식 압축기입니다. 회전식 압축기는 이렇게 실린더 안에 이제 회전자가 있죠. 편심 회전자가 있어서 회전자가 흡입된 냉매가스를 몰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만큼이 흡입됐어요. 근데 얘를 몰고 가죠. 몰고 가서 토출을 하게 됩니다. 얘가 벽을 접촉을 하면서 밀고 가는 거죠. 벽을 접촉하면서 밀고 갑니다. 이렇게 밀고 갑니다. 그래서 토출을 하게 되고, 흡입과 토출을, 자, 요 부분 스프링 플레이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분 지어주는 거죠. 또 이렇게 회전하는 이 베인이 구분을 지어주고 주축인 로더가 돌아가면서 흡입 토출을 해주는 이런 압축기를 회전식 압축기입니다. 최적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공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액분리기가 있고, 액분리기에서 흡입이 되면서 압축기가 들어오면 액압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액분리기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모터고, 이게 토출이죠. 토출로 나가고, 윗부분이 모터죠. 윗부분이 모터, 밑에가 압축기가 되겠죠. 압축기. 오일이 담겨져 있죠. 이렇게 오일에. 스크류 압축기입니다. 스크류 압축기는 이렇게 두 개의 나사로 되어 있는 로더죠. 로더가 이빨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흡입, 압축, 토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냉매가스를 압축을 하는 그런 압축기죠. 흡입축과 토출축에 체크밸브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스크류 압축기 본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체,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흡입축, 왼쪽에 있는 이것은 모터죠. 모터. 스크롤 압축기는 고정익과 선의 스크롤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금방 아시게 될 텐데, 대면 시간에 각각의 압축기 하나하나씩을 유튜버 영상으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떠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아주 쉽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압축기의 요게 이제 고정익이죠. 고정익. 픽스트 스크롤이고요. 이게 오르빗, 이게 회전 스크롤이죠. 이게 덮어진 겁니다. 덮어져서
떨리면서 돌아가듯이 회전을 하죠. 회전을. 원심 압축기, 터보 압축기죠. 비용격식 압축기. 임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상당한 고속도의 속도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속도 에너지가 디퓨저를 만나면서 속도가 감소하면서 압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압축기를 우리가 원심 압축기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임펠러가 회전을 해요. 냉매가스가 들어와요. 자, 이 부분이 디퓨저라고 보죠. 디퓨저. 앞부분이 베인이라고 하죠. 베인. 흡입 베인. 그래서 원심 압축기는 크게 흡입 베인과 임펠러와 디퓨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이 되면 흡입량을 조절하는 베인,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냉매가스 조절하는 밸브. 그리고 임펠러가 냉매가스를 때리죠. 냉매가스를 때려서 얘가 무지 빨리 지나가게 되겠죠. 자, 냉매가스를 때린다. 때리려면 냉매가스가 가벼우면 이게 잘 속도가 증가하면서 지나가지 않겠죠. 깃털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게 깃털이 잘 날아가겠어요? 아니면 야구공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야구방망이 때리는 게 더 잘 날아가겠어요? 당연히 냉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임펠러가 무거운 냉매를 때려서 속도 에너지를 바꿀 수가 있겠죠. 무거운 냉매, 예를 들어서 뭐 R 13, 뭐 R 14, 뭐 R 11,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냉매들이 상당히 무거운 냉매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거운 냉매는 프레온 중에 염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무거운 냉매예요. 프레온이라는 것은 탄소, 염소, 수소, 불소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 원자량이 제일 큰 원소가 염소예요. 염소가 많이 포함된 냉매들은 우리가 터보 냉동기로 쓰는 냉매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터보 압축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두 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밑에 부분이 아마 응축기일 가능성이 높겠죠. 바로 토출이 되면서 응축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압축기의 종류 그리고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압축기를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배웠던 냉매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암모니아는 절연이 안 좋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가능하구나. 프레온이 밀폐형으로 많이 쓰이는 이유가 절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같이 밀폐형으로 쓸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유기적인 어떤 공부가 되겠죠. 추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각각의 구성 장치들을 종류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